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의 위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화산 폭발, 지진, 홍수, 가뭄, 태풍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화산 폭발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용암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드론으로 촬영한 겁니다. 자, 여기 뭐 콩고 니나 공고 세계 최대 규모 용암 호수가 있는데 2017년에 촬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1년 화산이 분화됩니다. 자, 놀랍죠? 시속이 100km나 된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물론 화산은 이렇게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도 할 수 있고, 야, 신기하죠? 무려 47기나 된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네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려면 사실 오랜 기간에 걸친 어떤 통계자. 근데 문제는 한반도에도 3개의 활화산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백두산, 울릉도, 제주도, 여기에 화산이 있다는 것. 자, 추가로 만약에 백두산 천지가 폭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영상을 볼게요. 이 아름다운 천지안을 들여다보면 거품이 부글부글. 백두산 천지 5km 아래로 확인된 마그마방만 무려 4개.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활화산이야. 백두산은 과거에 여러 번 폭발했던 적이 있는데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폭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 대폭발로 기록되고 있어. 화산 폭발의 정도를 측정하는 화산 폭발 지수는 0에서 8까지 있는데 당시 백두산 대폭발의 추정 등급은 무려 7.4. 우리가 아는 폼페이 화산 폭발보다 수십 배 강한 위력이야. 실제로 지난 2015년 5월 21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부산대 윤성효 교수팀이 최악의 백두산 대폭발 상황을 가정해 피해 정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두산에서 1000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대폭발이 일어나 북동풍이 불어올 경우 백두산에서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48시간 이내 거의 한반도 전역을 뒤덮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기계 고장의 원인이 돼서 항공, 교통, 통신시설을 마비시키고 토양을 황폐화시켜 농작물을 망가뜨리는데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액만 11조 원 이상이래. 이런 최악의 재난 상황이 오면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화산 폭발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자세히 나와 있어. 대부분 화산재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처들인데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다? 화산재를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날카로운 형태의 미세한 결정질로 이루어져 있어. 이걸 모르고 혹시 렌즈를 낄 때 자칫 렌즈에 달라붙은 화산재가 각막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연재난이 있을 때 국가가 먼저 이런 예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재난 대피 영상을 보고 실제 운동장에 나가서 훈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라서 운동장으로 다 같이 모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는데 예전에는 좀 많았어요. 근데 영상 뒷편에는 뭐 그렇게 백두산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뭐 그 근거로 바람이 불더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가능성을 얘기를 많이 하네. 그래도 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늘 경계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보시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은 지구 내부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내부에는 뜨거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멘틀이 아주 조금이지만 잠시도 멈추지 않고 움직여서 그 위에 있는 지각이란 부분이 서로 밀거나 당기거나 해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은 갑자기 깨지면서 이렇게 치솟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무튼 이런 지진 때문에 산사태, 산이 무너지고 건물 붕괴, 화재가 발생하고 각종 시설물이 파괴됩니다.
블럭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놀란 학생들은 건물을 빠져나와 공터로 급히 대피합니다. 건물이 흔들리자 쇼핑객들이 상점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지진은 오늘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5.4로 1978년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입니다. 진원 깊이는 9km로 약 15km였던 경주 지진보다 지표면에서 더 가까워 체감 이력은 더 컸습니다. 첫 지진 이후 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4.3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10여 차례 지진이 더 이어졌습니다. 포항 곳곳에선 아파트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황급히 피했습니다. 지진은 포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이렇게 5.8, 5.3, 5.2 상당히 이제 작지 않은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즉 우리도 안심지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수, 많은 비로 인해 인간 생활의 터전인 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는 현상. 비가 많이 와. 그래서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가 되고 산사태,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대전 정림동에 있는 이 침수 사건이 있었죠. 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침수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홍수가 무서워요. 근데 홍수가 나면은 식수, 지하수 같은 데가 막 흙탕물 같은 게 섞여가지고 오염이 되거든요. 그럼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근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물을 먹었다간 질병에 이제 걸리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뉴스 보시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뒤섞인 물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환자 수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감기와 무좀, 피부병, 설사병, 깨끗한 물이 없게 되는 거. 홍수가 이렇게 질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여 북상하는 북쪽으로 올라오는 열대 저기압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다. 어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피해를 야기한다는 거죠. 농경지와 가옥을 침수. 여기랑 똑같네요. 그리고 시설물을 파괴한다. 태풍 때문에 이렇게 파도도 크게 치고 이렇게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면서 풍력 발전기 날개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차량이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배가 좌초되기도 하고 마치 홍수와 같은 피해를 야기하죠. 침수, 비가 많이 오니까 태풍이 오면은 이렇게 주택에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가 속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재해는 부정적 영향, 인명과 사람이 다치죠. 재산 피해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환경 파괴와 인간 생활의 위협, 환경 파괴의 원인과 영향, 인간의 과도한 개발과 자원 소비 증가하여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연재해 피해 규모도 증가시키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너무 잔인하죠. 모피 있는 거. 폐기물을 버리고 있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서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되게 나무를 종이로 해서 완전 다 낭비하는 모습을 되게 아름다운 것 마냥 그리고 있네요. 도시화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자꾸 발생해서 지구온난화도 일으키고 하죠. 쓰레기 엄청 많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
자,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의 횟수와 강도가 증가되고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가 침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뉴스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늘면은 강한 태풍 그리고 강수량이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슈퍼컴퓨터로 모형화한 초고해상도 화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2배와 4배씩 높여 100년간의 기후 변화를 분석했더니 열대 저기압, 즉 태풍의 발생 빈도는 다소 줄었지만 한 번 발생하면 풍속이 최소 시속 178km, 3등급 이상의 매우 강한 태풍일 가능성이 50%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지구 온난화가 기상 이변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될 수 있는 거죠. 네, 보시면 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에너지가 증가해서 수증기도 증가해서 태풍이 발생하면 강한 태풍이 발생한다는 것,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4조, 35조를 통해 안전권과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권,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은 칠레 주요 지진을 보시면은 진도가 8, 7, 9 상당히 다 항상 높아요. 근데 사망자가 3,000명, 28,000명, 5,000명인데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정부가 내진 설계, 엄격한 내진 설계 기준법, 법을 만들었죠. 철저한 방제 기반 시설, 통신, 급수 등 기반 시설 구축, 보완. 이런 지진 대응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권,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자,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국가 국민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권리가 있지만은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유튜브에 보시면 행정안전부 정부에서 이렇게 재난 대처 요령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시키고 탁자에서 몸을 보호한다. 유치원생들이 이런 걸 교육받고서 실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정기적으로 재난 대피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못하고 있죠. 큰 나무에는 가지 말고 전신주에도 가지 말고 번개 낙뢰가 칠 때 이런 걸 조심하라. 또 정부는 이렇게 강원도 산불이 굉장히 컸을 때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지휘 본부를 꾸려서 이렇게 공무원들 비상 소집하고 학교는 휴업하고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에 보시면은 환경권이라는 게 있어요. 녹지에다가 이렇게 녹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항의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바일 테크밸리를 만드는 거를 이제 주민들은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반대하는 근거가 바로 환경권. 주거권 여기 설명 안 나지만 안락한 곳에서 주거할 수 있는 것도 권리예요. 재산권. 그래서 이거를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 내용은 뭐 그대로 반복하는 건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를 위한 노력으로 자연재해의 양상을 파악하고 예보 체계를 마련하라. 정부가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아까 강원도 산불 같은 거 예를 들면 알 수가 있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쾌적한 환경의 정비, 무질서한 개발 자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된다. 개발을 하더라도 적당히 개발을 해야지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하거든요. 너무 개발하면 전체 인류가 다 피해를 입고 인간 문명까지 지속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여기 홍수에 대비하여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는 홍수가 있는데
여름철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집중호우시 발생한다. 최근에는 무분별한 도시 개발 등으로 홍수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방 건설, 댐과 저수지 건설, 산림 조성 대책을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홍수 예보와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하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홍수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주민 대피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누가?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내진 설계, 지진에 대비하여 건물이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은 건물이 막 흔들리는데, 이거는 덜 흔들리죠. 고무 바닥을 이제 분리시켜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은 거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환경은 홍수, 가뭄, 지진, 화산 폭발 등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죠. 자, 홍수는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 발생하며 시가지와 농경지 등이 침수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를 말한다.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홍수라고 합니다. 인간 활동에 따른 환경 파괴로 자연재해의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죠. 그렇죠.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더 태풍의 강도가 더 세지고 그러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죠. 안전권과 환경권. 자연재해는 사전 예측이 어려우므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대책만 수립하면 된다. 아니죠. 예측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